이번에는 민주 선생님이 언어 촉진을 할 수 있는 놀이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선 먼저 말이 느린 아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놀이가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말이 느린 아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난 1편에서는 아이의 실제 언어 발달 과정과 연령별 수준을 알려드리면서 내 아이는 과연 말이 느린 것인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왜 느린 것인가 라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말이 느린 자녀에게 양육자가 할 수 있는 언어 치료법, 언어 자극법, 그리고 놀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1편도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1편에서 어떤 아이들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줬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가정에서 양육자가 아이에게 충분한 언어 촉진 자극을 주면서 좀 더 기다려 봐도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전공 분야이다 보니까 주변에 언어치료사라든지 놀이치료사로 기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관에 말이 늦어서 오는 친구들을 보고 진단을 내릴 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기다리면 말이 트고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물론 모든 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몇몇 군데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고 그들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 아이가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말이 조금 늦게 트일 뿐인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것도 6개월씩이나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어 지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 한 가지와 일주일에 2번 정도 40분, 50분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에게 크게 영향이 없더라도 양육자가 뭐가 문제였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놀이치료, 언어치료를 진행하면서 하는 상호작용이라든지 놀이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모델링이 되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양육자가 그것을 배운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 그리고 함께 놀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민주 선생님이 말이 느린 아이의 언어 촉진을 위한 상호작용 그리고 올바른 놀이법들, 놀이 안에서 엄마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다른 편과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민주 선생님 인스타그램에 DM 쪽지를 주시면 제가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를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인데요. 아이가 말이 느리다고 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끔 하거나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말, 몸짓, 관심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을 양육자가 언어로서 정확하게 옮겨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소리들을 소리내어서 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물건을 귀에 갖다 대고 전화 받는 흉내를 낸다면 엄마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왔어요? 누가 전화 왔지? 누구 전화 받았지? 이런 식으로 전화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음식 모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이에게 이게 뭐야? 이거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 뭐야? 계속해서 묻는다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에게 계속해서 단어 이름을 묻는 대신에 수박 모형을 가지고 놀고 있다면 우와, 수박 먹고 있었어? 엄마도 수박 먹고 싶다. 우리 지난번에 수박 먹어봤지? 우와, 빨간 색깔 수박이네. 껍질은 초록 색깔 수박이구나. 이런 식으로 수박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가 들었을 때 어렵지 않도록 천천히 말을 반복하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묻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민주 선생님의 말을 또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따라해봐. 수박, 수박, 수박.
이것도 아이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멍멍,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네, 우와 강아지가 소풍 가나봐, 강아지가 산책 가나봐, 강아지가 배가 고픈가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쉬운 단어로 조금 응용을 해서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놀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말이 좀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짓이나 표정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울음으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를 너무 빨리 해결해줘 버리면 아이의 언어 촉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양육자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해결해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을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자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생후 6개월 이전이라면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와 신뢰를 쌓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말을 해야 하고 즉 옹알이 시기가 되었다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해야 다른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구나 라는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표현을 조금 해결할 때도 지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가리키면서 하고 표현을 하면 물을 먹고 싶다, 물 달라 라는 표현인 것을 알지만 양육자는 한 번 더 아이에게 물 줄까, 물티슈 줄까, 휴지 줄까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자극을 주면서 아이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와 대화를 할 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높낮이가 있는 목소리 그리고 크고 작은 목소리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소리들로 아이의 뇌를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뭐 했어? 아니야? 잘했어? 안 되지? 보다는 뭐뭐 했는데 아니었대. 아, 하고 싶었어. 깜짝 놀랐구나. 강아지가 코 자고 있대. 엄마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 느낌이 있는 이야기 말투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고 한 가지 더는 최대한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말수가 적은 양육자분이 어린이집 신입 OT나 아니면 적은 기간에 함께 와서 아이와 놀이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아이의 놀이를 지켜보거나 아니면 아이가 놀이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거나 또는 아이와 놀이를 함께 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양육자의 아이들은 옹알이도 거의 없고 말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수다쟁이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도 수다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옹알이를 할 때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수다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 성향이라도 되도록이면 아이의 언어 발달, 아이의 언어 촉진을 위해서 말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민주 선생님이 언어 촉진을 할 수 있는 놀이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선 먼저 말이 느린 아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놀이가 한 가지 있어요. 꼭 해보세요. 입안에서 바람을 후후 이렇게 불 수 있는 뭐 비눗방울 놀이라든지 아니면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생일 놀이들을 하면서 엄마랑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촛불을 후후 불어보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민들레 홀씨를 불어본다든지 그런 놀이들을 좀 추천합니다. 말이 느린 아이들이 입속에서 바람을 후후 내뱉는 것과 같이 소리를 내뱉어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언어가 느린 아이에게 추천할 수 있는 놀이는 노래입니다. 아까 높낮이가 있는 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에서 어렵지 않은 의성어, 의태어, 뭐 소릿말들이 많이 나오는 노래들은 무엇보다 아이에게 그 언어 자극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래만 켜주고 아이가 노래만 듣도록 뭐 놀이하면서 노래만 듣도록 하는 것은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밖에 안 되겠죠. 노래를 활용해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아이에게 목소리 자극을 주는 것이 좋겠고 제가 연령별 책 추천편에서도 추천한 적이 있는데 말놀이 동요집이라고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 언어 촉진이나 언어 자극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의성어, 의태어나 뭐 말소리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말이 느린 아이들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혼자 놀이하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엄마가 놀이를 함께 하세요, 놀이에 참여하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놀이를 주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삑! 그렇게 되면 아이가 기질적으로 좀 순한 아이들은 결국에는 수동적인 놀이를 하게 될 것이고, 자기 주장이 좀 확실한 아이들은 저리가, 만지지마, 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이 주도는 말이 빠르든 느리든 아이가 주도하고 그 놀이의 주인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신 놀이를 아이가 좀 잘 하지 않는다, 놀이성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시면 엄마가 아이의 흥미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놀이들로 조금씩 유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멍멍이 인형이 배가 고픈가 봐, 엄마랑 이거 멍멍이 위해서 우리 음식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흥미거리들을 툭툭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아이 주도 놀이가 잘 이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놀이를 하더라도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양육자와 같이 놀 때보다 더 오랫동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 언어적 촉진, 자극이 전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놀이하고 있을 때 엄마가 옆에 가서 평행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놀이에 뭐 하고 있어? 무슨 놀이해? 뭐 가지고 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내 놀이를 또 방해하러 왔네?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구마구 이렇게 질문을 쏟아내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가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 그런 같은 주제, 같은 놀잇감을 옆에 앉아서 그냥 엄마도 같이 자연스럽게 같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점차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동차를 이렇게 굴리는 놀이를 한다거나 뭐 블럭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다면 엄마가 얼른 블럭으로 뭔가 옆에서 뭔가를 만들고 자동차들을 세워놓고, 빵빵 여기는 주유소입니다. 자동차가 힘이 없어지면 기름 넣으러 오세요. 빵빵 주유소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울을 가지고 놀고 있다면 거울 가지고 노는 것을 단순히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통 거울을 가지고 놀면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주시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와 같이 놀이하는 게 아니죠. 아이가 거울을 가지고 거울을 보고 있다면 엄마도 똑같이 거울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화장품, 진짜 화장품이 아니라 놀잇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화장품처럼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거울 옆에다가 누구도 화장하고 있었어? 엄마도 화장하러 왔는데 입술도 바르고 이마 톡톡톡, 볼 톡톡톡, 얼굴도 칠하고 눈에도 예쁜 거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이가 단순히 자동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놀이, 뭐 자동차 줄 세워놓는 놀이, 아니면 뭐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단순히 자기 얼굴을 보면서 노는 놀이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하는, 언어적으로 촉진을 줄 수 있고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그림책을 보는 놀이입니다. 뭔가 그림책을 보여주라고 하면, 아이와 그림책을 보면서 놀라고 하면 엄마가 뭔가 이야기들이 막 적혀있는 그림책을 읽어줘야 될 것 같고, 이야기 그림책을 읽어야 아이에게도 지식이 뭔가 쌓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말이 느린 아이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긴 그림책보다는 비교적 쉬운 그림책,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가 많은 그림책, 그리고 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그림책들이 훨씬 아이 언어 촉진, 언어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책을 아예 보지 마라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보다는 책을 통해서 아이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양육자가 글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림에 초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글자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림이 훨씬 더 아이의 눈은 그림으로 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버려도 괜찮아요. 그림을 보면서 아이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시선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 책을 통해서 아이에게 지식 전달을 한다기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꼭 실천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양육자가 말 느린 아이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상호작용법, 놀이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예시도 더 많이 들어드리고 싶고 놀이법들도 조금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주 선생님 욕심이 정말 끝이 없죠. 제가 풀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직 한 보따리가 있는데 이렇게 끝내려니 아쉽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처럼 서슴없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렇게 쪽지 보내주시면 개별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
1편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1편 꼭 보시고요. 말이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울음도 많고 짜증도 많고 떼쓰기 강도도 더 심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자분들이 더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